제10호 태풍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를 남기진 않았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갔어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몰고 온 불황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재확산의 주요 연결고리가 한 사업 설명회와 연관됐다는 소식, 영화를 따라한다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철없는 폭주족들의 소식도 준비됐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던 대전 사우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최초 원인이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와 연관됐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설명회 개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이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선 이번 태풍으로 1명이 다치고 주택 10여 채가 물에 잠겼으며 7,800여 가구에 정전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잇따른 태풍으로 지역 곳곳에서도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관광지에서는 전례 없는 휴업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추석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영화를 따라한다며 스포츠카 60여 대를 동원해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는 터널 안에서 승용차로 고속열차 KTX만큼 속도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을 포함해 최근 대전의 웰빙 사우나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추적했더니 뜻밖에도 그 시작점에 방문 판매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확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역학조사가 늦어졌고 그 사이 가족과 지인 등이 연소에 감염됐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256번 확진자. 사우나 직원으로 이후 동료와 이용자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사우나 이용자와 추가 확진자의 직장인 요양병원 등에서 잇따라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800명 넘게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역학조사 당시 대전에서는 직장과 집만 오갔다고 진술했지만 대전시가 또 다른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동에 방문 판매 업체를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건강식품 관련 설명회가 열렸는데 사우나 직원 2명을 포함해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대전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 중 대전에서만 7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현재까지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날 서울에서와 사업 설명회를 연 강서구 225번 확진자의 증상 발현이 가장 빨랐던 점으로 미뤄 최초 전파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확진자가 서울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전에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CCTV 확인한 거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겠죠. 대전시는 사업 설명회 참석 사실을 숨긴 서울 강서구 225번 확진자와 확진자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6월 방문 판매업체발 집단 감염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설명회를 연 업체 대표 287번 확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유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18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학년 전체 학생 1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됐는데요.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제한된 PC방 업주들이 영업 제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전시가 영업 제한을 해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PC방 업주 30여 명이 시청 엘리베이터 앞에 모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성이 오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경찰 불러. 야, 좀만 대기해 주세요. 저희도 올라간다고. 경찰 불러. 저희도 얘기를 했어요. 경찰 불러.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되자 업주들이 영업 제한을 해제하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2주 또 연장하는 거예요. 보고도 없이. 뭐 연락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연락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그 동영상을 붙여놓으면 답니까? 현재 대전에서 영업 제한이 이루어진 PC방은 모두 660곳. 업주들은 PC방이 다른 업종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PC방은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요. 헤드셋이 자리마다 다 있어갖고 앞에 보고 얘기를 하지. 아니 커피숍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봤어요? 식당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봤어요? 또 업주들은 영업을 못해 대부분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보상이나 대출 지원이 아닌 영업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보통은 50대에서 100대를 다 렌탈, 할부, 리스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 금액과 그리고 저희 생활비와 각종 보통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그냥 한 달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대전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일부는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업주들의 추가 집단 행동도 예고돼 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오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종의 경우에는 운영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또 최근에 대전의 사우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담에서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혜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PC방 업주들이 집합 금지 명령 연장에 반발하면서 오늘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대전시의 입장이 어떤가요?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4일 이후로 오늘까지 약 133명의 그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저희가 시행해왔고 네네. 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2주간 연장하는데 2단계의 기준 중에서 하나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집합 제한을 가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12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2주간 집합금지를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PC방 대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PC방 업주분들의 이야기는 PC방이야말로 특성상 이용자 간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가 돼 있고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형평성 면에서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운영 중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위험 시설 12종이 아까 말한 PC방, 그다음에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많이 등등 있거든요. 예. 있는데 오늘 이제 PC방 대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PC방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께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게 예.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PC방에서 그동안 그 방역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PC방의 특성상 좀 장시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지하에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예. 또 방역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서 운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오늘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또 PC방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방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시행하면서 2주 동안
고위험시설은 거의 영업을 못했고요. 또 이것이 2주 동안 더 길어진다면은 그에 대한 어려워지죠. 고통들은 예. 굉장히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소호흡기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 주 중으로 좀 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 주 안으로는 결론을 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하게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 시설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시민들에게 지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예. 업종별로 뭐 택시 업종, 노래방 업종, 또 학원에서 그 영업을 정지한 학원들에 대해서 일부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로 지급을 했었고요. 또 현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그 선별적 지급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지금처럼 영업을 중단하고 계신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 예. 일정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12종 고위험 시설 중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사우나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던 집단 감염 사태가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제 거짓 진술을 한 셈이 되는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 그리고 대전시의 조치까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상당히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거리 2단계를 하면서 방문 판매에 대해서 설명회를 금지를 시켰고 행정명령으로 두 번째로는 사전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저희들이 지난 사정동 웰빙 사우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 그리고 강서구, 서울 강서구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접촉자가 대전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예. 그 연결고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판매와 관련되어 있더라. 그래서 총 오늘까지 14명의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거 그것이 등록되지 않은 방문 판매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조속한 시일에 수사 의뢰를 하고 네. 그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고 안 했다고 한 어떤 그 역학조사를 방해한 거겠죠.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할 예정이시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오디오에 다소 이상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이번엔 태풍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강풍과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주에선 70대 여성이 태풍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얼굴을 다쳤고 아산에선 7,8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또 태안에선 단독주택 10여 채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20층 높이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으로 암흑이 됐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돌려 공용 현관에만 겨우 불을 켰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북상하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넘어져 전선을 덮치며 아산시 용화동 등 3개 동 7,800여 가구가 정전됐다 오늘 새벽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태안 백사장항 인근의 주택 1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어젯밤부터 태안 안면도에 최대 140mm의 비가 쏟아지며 물이 들어차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안국도 77호선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서산에서는 팔복면의 한 저지대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고립됐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공주 신원사에서는 오늘 아침 8시 15분쯤 강풍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70대 여성이 얼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 소방본부에는 태풍 관련 피해가 7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은 계룡산이 초속 27.5m로 가장 높았고 대전에서도 한때 초속 13.1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비는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전국적인 태풍 피해도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70여 가구, 1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7만 가구가 넘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번 전국 피해 현황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정부 공식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실종 1명에 부상 5명입니다. 실종자는 40대 남성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석회석 채굴 작업 후 철수 도중에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태풍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재민은 경북 경주와 경남 거제 등에서 71세대 120여 명이 발생했고 산사태나 상습 침수 지역 1,800여 가구의 주민이 인명피해를 우려해 임시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에서 7만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주택 106채가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간판 등 시설물 140여 개가 강풍에 날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선 70여 척과 양식장 2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로수를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도 36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해 오늘 5,800여 곳의 학교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도 정부 요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내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고수해 응시율이 14%에 그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은 우선 내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 중단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비대위 집행부도 총사퇴함에 따라 실제 병원별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추가 접수 없이 내일부터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시험 재접수 기한을 어제 자정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를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을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3,100여 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2,700여 명이 시험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내년 의료 인력 부족 우려에 정부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 조정을 하고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해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여당과의 합의안 파기 가능성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과의 합의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원점 재검토를 합의했지만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이동 자제를 부탁했는데요.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두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검사법을 도입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08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47명, 경기가 30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졌고 부산에서도 9명이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62명이며 확진자 중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과 관련해 모두 5명이 확진됐고 서울 노원구 빛가운 교회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5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가족 그리고 유진전기와 관련해 15명이 확진됐고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 시장 식당과 관련해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는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 덕분이라면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 대이동이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7,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사업장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방역실태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올가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 검체로 두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검사법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기관들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진행 중으로 도입 시기와 수가 등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한 검체로 동시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독감 무료 접종 기존 대상자인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신부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외에도 만 14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 그리고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에게도 무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최근 태풍까지 잇따르면서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충남 서해안 관광지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아예 집단 휴업에 들어간 곳까지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유진환 기자입니다. 횟집과 숙박업소 등 50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곳곳에 문을 닫은 업소들이 눈에 띕니다. 평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대를 내놓은 상가도 적지 않습니다. 올여름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비서객은 294만 명.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가 계속됐고 곧바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불과 열흘 남짓한 사이 찾아온 세 번의 태풍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태풍이 영향이 많이 컸죠. 일기예보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연거푸 세 번 큰 태풍이 왔고 대화와 세조기로 유명한 홍성 남당항은 상가 80여 곳이 아예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돼 손님이 끊기자 아예 지난달 31일부터 열흘 동안 집단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철 한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면 어떡하냐. 그래도 어떡하냐. 오는 것보다 발생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남당항 상가들은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지만 입구에 발열 검사소를 설치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만 손목 밴드를 지급한 뒤 밴드를 착용한 사람만 상가 출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다 역대 최장의 장마, 또 이딴 3번의 태풍까지 충남 서해안 관광지가 그야말로 숨쉴 틈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이딴 태풍은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추석은 다가오고 있는데 출하량은 급감하면서 가격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홍정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계절 채소인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에 6,900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넘게 비쌉니다. 가격에 놀란 소비자는 결국 배추 구입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만 구입해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비싸요. 비싸서 아예 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사잖아요. 열무와 얼갈이, 시금치 등도 모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비쌉니다. 그나마 쌈 채소들은 여름 장마가 끝난 뒤에 심은 상품들이 출하돼 약간 안정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품목은 무엇보다 과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모임이 축소되고 선물 세트 구입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 장마와 이딴 태풍 여파로 현재는 출하량 감소가 커 판매 가격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수확기 사과와 배의 낙과율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농가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지금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 정부는 비축 물량 등을 풀어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출하 물량 변동폭이 워낙 커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를 통해 보셨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 상위와 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또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아무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클 건데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의 음식점 등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인 56.2%가 지난달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7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준 경제적 여파는 수치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7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한 근로, 사업, 재산소득을 제외한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한 모든 소득은 다 줄었습니다.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고 사업소득도 94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재산소득도 월 평균 3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줄었습니다. 예. 이처럼 근로, 사업, 재산소득이 동반 하락한 트리플 감소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전체 가구의 소득 감소를 긴급재난지원금이 겨우 막아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득 감소 현상이 유독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코로나19가 소득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소득 최상층과 최하층의 소득 격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통계청 2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좀 살펴보면 그 전체 소득 가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최하층을 소득 1분위 가구로 설명하고 있고 최상층을 소득 5분위 가구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소득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8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8%나 감소했고요. 그 최상위층인 소득 5분위 가구는 690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업소득도 역시 1분위 가구가 15.9%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에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네. 코로나19는 그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그 장마 그리고 또 태풍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소비 형태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9,6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6.6%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코로나와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한 탓에 인근 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장을 본 비율이 약 30% 가까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제 상품 군별로도 좀 살펴보면 식품 관련 거래액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좀 살펴봤더니 농축 수산물이 4,621억 원으로 72.8% 늘었고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등 음식 서비스는 1조 3,780억 원으로 66.3%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여행이나 교통 서비스 분야 그리고 문화와 레저 서비스는 각각 51.6%와 6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을 이미 전부 다 소비한 데다가 전체 가구의 생산활동 소득은 줄고 코로나의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박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시간대 대전과 충남의 도심 외곽 도로에서 수입 스포츠카 등을 타고 불법 경주를 벌인 운전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영화처럼 카레이싱을 하고 싶어 경주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수입 스포츠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미끄러뜨려 위태롭게 주행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대결입니다. 불법 경주도 이어집니다. 공동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데다 난폭 운전이어서 불법입니다. 차량 사이에 선 남성이 수신호를 하자 동시에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경주를 마친 차들이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고 차량 10여 대가 불법 경주를 반복합니다. 27살 A씨 등 대전 지역 스포츠카 동호회원들입니다. 불법 레이싱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는 출발선으로 쓰였고 뒤로 보이는 600m 길이의 직선도로에서 무법 질주가 펼쳐졌습니다. 도심 외곽 터널도 불법 경주장으로 쓰였습니다. 이곳은 불법 레이싱 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각지에서 고급 수입차 등 스포츠카 수십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밤마다 굉음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앞선 두 장소에서 잠복 수사로 증거 영상을 확보해 폭주족을 붙잡았습니다. 터널에서 경주를 벌인 한 차량은 무려 시속 282km로 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일부 운전자는 분노의 질주 레이싱처럼 10초 동안의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한번 밟아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불법 경주에 참여한 A씨 등 62명을 공동 위험 행위와 난폭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예산 배정에서 지방이 더 배려돼야 한다며 정부에 이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늘 대전시 주간 업무회의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허 시장은 상반기 미뤄진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도 열리기 어려워지는 등 예산 운영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이를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고 있는 중소상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재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허 시장은 또 현재 추세가 1, 2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행정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판매 좌석 조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이번 예매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체 열차 좌석 200만여 석의 절반인 창가 좌석 100만여 석만 판매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태풍은 오후 1시 30분쯤 강릉 북쪽 해상으로 진출해 빠르게 북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서해안 6개 시군에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밤부터 차차 약해지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 충남 남부를 시작으로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1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세종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아산과 서산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 새벽 해제될 전망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 앞바다 2m, 남부 앞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아쉽지만 올해는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